네, 저 오늘 2부 시험 코너 그 86번가 운영하신 정광호 매니저 와 계시는데요. 제가 짧은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학생일 때는 원래 머리를 좀 길게 다녔었는데 이제 금융권 취업하고 나서 금융매는 이마를 까야 된다 이런 약간 룰이 있어서 아, 룰이 있어요? 네, 제가 이마가 약간 넓은 편이라서 이마를 예. 숨기고 다니다가 금융권 오고 이마를 딱 깠거든요. 예. 그게 처음 한 2, 3년간 되게 어색했는데 예. 요즘은 이마 안 까면 어색하거든요. 이마 안 까면? 오늘 그분께서도 이마를 까고 나오셨습니다. 저희 정광호 매니저님 굉장히 이마를 까고 있는데 부끄러워 계시는데요. 저희 이마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 반갑습니다. 아니, 둘이 이마가 똑같아. 네, 예. 저 이마가 닮은 남자 예. 86번과 정광호 매니저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예, 예. 스타일리시하신데요. 야, 오늘 진짜 오늘이요? 멋있습니다. 머리 예뻐요. 예. 네네. 아니요, 다른 데 나갔다가 왔는데 예.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섰습니다, 지금 머리가. 아, 저는 이게 머리 너무 예쁜 것 같은데. 펀드 매니저 하실 때보다 유튜브 네네. 하시니까 더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셀프 예.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저희 정광호 매니저님 헤어스타일에 관해서 좀 리뷰 부탁드립니다. 또 스타일 잡을 때는 많은 분들 의견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고개 저는 못- 개인적으로 오늘 머리 스타일 완전 야, 호, 오늘- 완전 호입니다. 호. 오늘 고개 못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좋아하는 예.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예.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 있고 정호 매니저님 오셔서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일단 어제 파워레이 커멘트 나오는 시장 한번 박살이 났는데 현재의 상황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연준의 고민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였고, 그다음 하나는 높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인데, 속도 측면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비둘기적으로 나왔고, 높이 측면에서는 매로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Q&A를 하면서 그 높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라고 강조를 계속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어제는 그런 거였다고 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높이라는 것 자체가 최종 금리 수준을 얼마로까지 올려서 가져가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일단 매파적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주식도 볼 때에 뭔가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근데 이미 그 이상으로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은 그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어저께 파월은 계속 해가지고서 뭐 인플레가 안 잡히면은 금리를 계속 올려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 갖고서 오픈 엔디드 약간 이런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근데 지난 9월의 점도표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때 당시에 뭐 75는 이미 11월에 올린 거고요. 12월에 50, 그 다음에 내년에 25.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치면은 여기에서 75bp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지금 어저께 얘기로는 그보다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인플레랑 보니까, 고용을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그 페드와치라는 거에서 지금 반영되어 있는 내년도 1분기 말, 네. 3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미 거기에서 50bp가 더 올라가 있어요. 가격 반영이. 그러니까 확률로 봤었을 때. 예.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금리가 또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다 보니까는 이미 사실 터미널 레이트가 9월 대비해서 50bp 정도 올라가는 거는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치면은 만약에 이제부터 연준 위원들이 다들 나와서 인터뷰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예. 그때 나와서 누구는 뭐 이번에 회의 보니까는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예. 이제 코치코치 해묻겠죠. 이제 얼마를 그래서 진짜 더 올려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누구는 25 올려야 되는 것 같고, 누구는 50 올려야 되는 것 같고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 가격 반영이 끝나 있다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보다도 더 올려 나간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되게 좀 과격하게 추정하는 기관에서는 내년 내내 25씩 올려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갑자기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지금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들어가 가지고서도 계속 예. 인플레가 높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건데, 예. 사실 이번에 이제 최근에 1년 동안에 이 인플레를 맞춘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렇네요. 라고 진짜. 생각을 했을 때 내년도 거를 그렇게까지 지금 단정적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보면 뭐 계속해서 데이터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하면서 갈 텐데 뭐 그렇게까지 또 보는 것도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뭐 피벗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저희 대표님 보시는 피벗의 시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결국에는 인플레가 좀 떨어져야 되는 인플레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뭐 저는 하여튼 인플레는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좀 피봇의 시기가 생각보다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실은 방송에 저희가 격주 목요일로 나오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는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그 유튜브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에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이제 2주 전에부터 해가지고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꿨었거든요. 현금을 네. 좀 써야 된다. 현금을 좀 써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가지고서는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굉장히 이 지금의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비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 제로까지 내렸는데도 효과가 적은 것 같으니 QE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 같으면 금리를 올려가야지 이제 긴축을 한다고 보는데, 예. 그 어찌된 영문인지 테이퍼링을 하는 거를 우리는 여전히 돈을 풀고 있는데도 긴축을 시작했다라고 여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지금이야 우리가 그 터미널 레이스에 대해 갖고 굉장히 얘기를 하지만, 긴축의 강도를 낮춰나가는 75를 4번이나 했다가 50으로 낮춰나간다는 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때가 사실은 피봇의 시기였어 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건 또 좀 그러니까요. 색다른 관점이긴 하네요. 예. 예, 네, 예. 인상의 속도 완화 자체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의 전환일 수도 있다. 그 정도 느낌인 거고요. 예, 예. 왜냐하면 지난 한 50년 정도 동안에 우리가 인플레를 경험을 못 하니까 맨날 금리 올리고 이러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25bp씩의 인상을 거의 대부분 경험한 거죠. 특정 몇몇 기관들이 제외를 하고는. 네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1980년 초반 이후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를 올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리를 뭐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린 적이 최근에 너무 없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저는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다. 지나고 나서 이때가 만약 저점이었다라고 해버리면 예.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공포심이 너무 장악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투자자들이 지금 잔뜩 얼어 있는 상황일 텐데 매니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FOMC에서 얻을 투자 아이디어나 우리가 봐야 될 좀 핵심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그 일단은 뭐 분명히 이게 매파적으로 발언한 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로는 만약에 정말로 이 말이 정말로 중요했으면 터미널 레이시, 그러면 성명서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 성명서에 채택이 된 거는 속도 조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속도 조절도 너무 이제 없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 주자라는 거죠.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긴축을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했다라고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8월에 잭슨홀 이후부터는 연준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좀 의도적인 게 보일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실은 이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FOMC 당일날 본인이 했던 말하고 그날 있었던 다른 위원들 모두 합쳤을 때 분위기가 나타나는 3주 후에 이제 의사록이 나오잖아요. 그 분위기하고 차이가 났던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번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은 혹시나 아닐까라는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성명서에는 지금 감속을 하는 것이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다음에 터미널 레이스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 그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정말로 의사록에서도 그 정도의 매파성을 가지고서 반영이 되어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사실 구독자분들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성명서 발표가 있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고 나중에 의사록 리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 개의 중요도나 그러면 좀 차이를 있게 봐야 될지 아니면 다 같은 톤으로 봐야 될지 투자자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서 이때는 이랬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연준이 워낙 주목을 받으니까 네. 뭐
동등하게 해가지고서 입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도 그럼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긴 한 그건 거네요. 당연합니다. 네, 예, 의도가 예, 들어가 예. 있는 코멘트들이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이 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뭐 여러 투자 아이디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다음 주 보게 되면은 또 중간 선거가 또 있어요. 네, 네. 예, 이 부분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네, 예. 네. 왜냐면 다 과거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잖아요, 흐름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 선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예. 이게 확률이 좀 많이 높은 싸움이기는 합니다. 어. 그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예. 중간 선거 직전까지 시장이 안 좋다가 그 이후부터 증시가 연말까지 평균적으로 한 5%는 달리고 이듬해는 10% 추가로 랠리를 해서 예. 보통 중간 선거 이후에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15%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발현됐던 강도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전이 또 어땠냐 하면은 중간 선거가 있던 해가 선거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 대선이 있던 해나 예. 선거가 아예 없던 해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열등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보면은 수익률이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선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못한 일들이 있지만 설득력들이 꽤 있어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예를 들어 결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나도 주목을 하시잖아요. 뭐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그 이제 국회의원 쪽이 그럼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게 좋으냐 나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걸 봤을 때 예. 민주당 대통령의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했을 때가 기대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근데 우리가 그 경험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 선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이게 설득력은 있어 왔다. 근데 뭐 물론 모르죠.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과거 확률만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상하원이 나뉘는 게 더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도 나뉘는 게 좋은데 그렇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번에 상하원을 또다시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공화당이 뭐 지금 하원은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상원은 아주 박빙의 싸움 한다라고 예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뭐 그래서 하원 하나만 차지해도 어. 이거는 스플릿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예. 뭐 일단 과거로 봐서는 시장에 좋은 일이지 않을까. 어. 굳이 여기에 좀 이제 이유를 갖다 붙여 보자면은 뭐 양당이 좀 나뉘게 되면 권력을 나눠 갖게 되면 과도한 정책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장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뭐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물론 저희가 뭐 타이밍을 어떻게 알겠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투자하는 그 시점이 저희가 이제 아까 뭐 현금 쓰셔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럼 올해 연말부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투자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뭐 애초에 아이디어가 만 7에서 10월 정도가 바닥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연말에는 괜찮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는 여기에 하나 더 수급이 특히 이제 그러면서 한국을 주목을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근데 한국에 지금 수급이 좀 괜찮게 붙는 것 같아요. 최근에요. 네,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좀 플러스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 원래 외국인 수급이 요즘에는 좀 이거를 딱 분해해가지고서 진짜 외국인인지 아닌지 그거 알아내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CFD 같은 것도 이제 외국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굉장히 섞여 있거든요. 예. 굉장히 이게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 동향 파악이 어려운데 그나마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EPFR에서 매주 발표하는 거에서 한국 쪽에 이제 설정액이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 그거를 놓고 봤었을 때는 지난 10주 동안에 한 주 빼고 돈이 다 들어왔거든요. 원래 계속 돈이 빠져나갔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누적적으로 지금 27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근데 선지는 계속 빠지고 있고 신흥 쪽도 이제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한국 이제 신흥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신흥이 들어온 금액이 다 합쳐봤자 대략 한 29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신흥시장 전체 중에서 한국이 거의 90% 이상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봤었을 때에는 그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3년인 결정되고 월요일 날에 증시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막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처음에 딱 나왔던 이제 루머가 어떤 거였냐면은 MSCI 신흥 지수에서 중국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게 낮아질 수 있다,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중국이 30%가 넘거든요. 3분의 1을 차지를 하는데 이게 줄어들어 버리면은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뭐 인도나 한국, 그 다음에 뭐 대만도 있는데 대만이 이제 중국이랑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비중이 늘면서 여기가 좀 상대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일주일 뒤에 보니까는 그 저기 글로벌에서 굉장히 큰 연금 중에 하나인 그 텍사스 교직원 우리로 지금 교직원 공제 같은 교직원 연금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가 이제 한 2천억 달러 정도 운용을 하는 AUM이 있는 곳인데 예. 여기가 바꾼 거예요.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원래는 MSCI 신흥 지수를 준용해가지고서 신흥 시장에 투자를 해 왔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바꾼 거죠. 어떻게 했냐면 중국이 원래 35%인데 절반으로 바꿔버리고 나머지 국가들을 올려버렸어요. 한국이 11%인데 뭐 14점 몇 프로로 증가를 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6개월에 걸쳐서 나누겠다라고 이제 포트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단순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은 한 8,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시작으로 다른 데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가 돈의 흐름에 맞춰서 예, 다 예.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기가 뭐 아무런 배경 없이 자기네가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게 되면은 예. 최근에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거는 좀 실체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 버리면은 그런 게 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형을 하는 특히 글로벌로 하는 곳에서는 예. 대형주만 삽니다. 그것도 초대형주만 사요. 초대형주만. 네. 그래서 그럼 만약 지금 국내로 돈이 유입이 된다면 뭐 삼성전자 네, 시총 그냥 상위 50위 안에 들어 50위 안에 드는 그 예, 예. 기업들. 그 외의 거는 거의 지수에 포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서 수혜를 입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 초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자금 들어오는 것은 아니 왜 외국인이 왜 그 시총 상위주만 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전략 자체가 그런 것들이 지금 방향을 크게 돌려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은 계속 해가지고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예.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탑 50위 종목 내에서도 사실 종목 선별의 난이도가 요즘 좀 높아져 있어요. 섹터별 네.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ETF 사도 훌륭합니다. 코스피 ETF. 지수 ETF 사도 네, 되는 네, 거니까요. 네, 예. 외국인 수급 들을 때 어차피 대형주 위주로 가니까 지수 인상폭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할 수 있거든요. 네. 무슨 종목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상위 이제 50위 예. 상위 50위. 민감 질문 자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저도 어떤 제 궁금했어요. 마음에서 네.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방금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 삼성전자 사면 되죠. 삼성전자. 네. 예. 알겠습니다. 추천한 건 아닙니다. 시가총액 1위라는 의미입니다. 예. 시가총액 1위. 네. 예. 그럼 저 좀 궁금한 게 예, 예. 결국은 시장에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이 좀 온기가 돌 수 있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특히나 한국 시장의 수급적 이벤트까지 간다면 연말부터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따라갔을 때 만약 수급적 이벤트로 향한 3, 4개월 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럼 그때 대표님의 결정은 그때 다 현금한다? 아니면 롱텀 대학이 좋아 보인다? 어떤 뷰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나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인플레 환경이 저는 뭐 하여튼 지금 각종 선행 지표 봤을 때는 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만약 그때가 예상대로 빠르게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 너무 편안하죠 마음이.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뭐 이렇게 수급 요인만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인 걸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그때 가가지고서는 또 좀 뭐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저는 뭐 하여튼 뭐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빠르게 내려올 것 같다 그런 예상을 뭐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뭐 이번에 반등 랠리가 나오게 계속 뭐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또 궁금한 부분이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예,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제일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예. 공화당이 차지를 하게 되면 완전히 뭐 손바닥 뒤집듯이 예.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뭐 그 일단 센티먼트 자체가 나빠지는 거는 분명히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수급에 악영향을 줄 것 같다인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펀더멘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너무나도 이 그 트럼프 이후부터 해가지고서는 올 오아 나띵의 정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좀 예우가 있습니까는 합의의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전 이제 본인들의 국가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보통은 조금 합의를 통해 가지고서 국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뭐 너무나도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음. 잘못하면은 해외에 너무 의존이 되는데 IRA를 해가지고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키우는 게 대외 의존도 낮출 수 있고 리쇼어링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제 재검토를 하자라고 특히 강론에 있어가지고서 예. 얘기가 나올 건데 근데 그 진행이 예. 트럼프가 있을 때처럼 정말로 막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확확 뒤집어지는 거는 이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좀 추려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하신다면 지금 이 여러 이제 글로벌 경기를 봤을 때 어떤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포트폴리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선호하는 어떤 섹터나 네네. 예,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정 대표님 보시면 결국에는 뭐 저는 생각에는 예. 지금 이게 저희 글로벌 시간이라 예.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네. 근데 계속해가지고서 한국의 대형주 쪽이 한국의 대형주. 예예 어. 꽤나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는 뭐 기본적으로는 많이 빠졌어요. 먼저 매를 맞았었고 네.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가 보기에는 환율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는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해외 투자자 중에서 한국 주식을 기존에도 그 비중만큼 이상으로 오버웨이트 하는 데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것이 뭐 역시적 장세에 정말 클라이막스를 이미 지난 거다라고 예. 생각이 되면은 경기 민감주 비중이 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결국은 빨리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회복의 속도도 빠른 데다가 많이 빠졌고 환율 그런 것도 있는데 수급까지도 좀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예. 그리고 또 수급 측면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국에서 그 이제 공매도 제도가 지금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가 나가는 대금은 거의 뭐 지금 역대 최대급으로 지금 공매도가 나가고 있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대형주 위주로 지금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예. 반등을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공매도 측면에서도 이거는 이제 쇼커버에 나서야 되는.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그 뭐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실적 발표는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도 하회했고 네. 정말로 나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10% 이상 막 올라 버리거든요. 그거는 뭐 저는 쇼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아니고선 설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쇼커버링이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적인 어떤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예, 뭐 네, 어떻게 네.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힘을 받으려면 예. 그러니까 원래 다 안 좋은 상황에서는 뭐 이제 10가지를 본다 그러면 한두 가지 좋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면은 결국은 인플레가 잡혀야죠. 결국 인플레가 잡혀. 예. 다시 1번으로 왔습니다. 다시 네네. 예. 근데 어쨌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올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인플레이션은 내년 초가 되면 지금보다는 좀 완화된 걸 볼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도 CPI에 대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코멘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매니저께서 보시기에 조금 완화될 거라고 볼 만한 로직들이 몇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 좀 포인트로 보면 될까요? 네,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일단 과거에도 보면은 설명력이 높았던 게 그 ISM 제조 PMI의 그 이제 물가 지수 그게 한 6개월 정도 CPI를 선행을 하는데 이제는 보시면 최근에 나온 거는 기준선 아래로도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과거하고 지금 관계가 여전히 성립을 한다면 뭐 이번에 오를 때까지는 관계가 똑같이 성립을 했거든요. 내려오는 것만 성립하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첫째 하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공급망 교란에 이례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했다 이번에는. 그 대표적인 게 자동차 쪽이었던 것 같고 그럼 뭐 중고차 쪽. 근데 중고차도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신차까지도 최근에는 신차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다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시 아주 전통적으로 경쟁이 살아나가지고서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리는 안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뭐 이제 코로나로 제일 영향받은 자동차에서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로 크게 받았던 곳이 해상하고 그리고 항공 운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다 나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결국 이것도 반영이 될 것인데 근데 이것이 지금 내려온 것은 큰데 원래 같으면 스팟으로 다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배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약간 롱텀하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에는 기업들도 실적에서 보면은 운임 하락에 따른 영향이 크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4분기부터는 크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미 뭐 실적을 발표한 이쪽에 영향 크게 받는 국내 기업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내려가면은 뭐 이제 뭐 본인들의 제품 가격도 그에 맞춰 가지고서 또 이제 내려버릴 수도 있는 예. 그러면 인플레에는 아주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뭐 그런 요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향후에 인플레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부터 국내의 대형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혹시나 종목에 대한 언급은 저희가 어렵지만 섹터로 봤을 때 편차가 좀 있게 특별히 선호하는 섹터가 있으신지 아니면 섹터 구분 없이 시가총액 순으로 그냥 패시브만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 이제 큰 것들 이번에는 섹터보다도 사이즈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게 첫째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은 민감주가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민감주 중에서 수급 이제 그 공급에 있어 가지고서 조절이 가장 쉬운 쪽은 반도체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쪽들은 정말 공장을 꺼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켜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이 라인을 좀 고도화 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세워버리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들을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쉽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플렉서블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또 우리가 산업 그 동향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지금 2달 연속으로 반도체는 생산이 감소하고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서 이게 제가 알기로 2018년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감산을 얘기를 전혀 안 한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아웃풋이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예. 산업 동향이 찍히는 걸로 봐서는 2달 연속으로는 감소였고 재고는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재고 증가율도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에는 반도체가 그 중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뭐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네, 대형 50개 반도체. 네. 다 적었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예, 메모 다 해놨습니다. 저도 출력해서 내일 자리에 붙여 놓으려고. 예. 네. 오늘 제가 오프닝 때 그 저희 구독자분들께 오늘 매니저님의 뭐 내용은 늘 좋았지만 패션 스타일에 대한 리뷰를 부탁드렸거든요. 실시간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제가 메모해놨는데 하나는 오늘은 정말 너무 멋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미용실만 다녀라. 그리고 이 마지막 3번째가 좀 임팩트 있었어요. 오늘은 원래 나이대로 보이네요. 30대 초반 맞으시죠?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정 대표는 30대 초반이 전 20대 후반으로 가는 건가? 나는 좋습니다. 10살. 네. 30대 초반 좋습니다. 예. 네. 30대 초반인 걸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헤어스타일 오늘 제 눈에 너무 멋있네. 예. 네. 그러니까요. 헤어스타일 깜짝 너무 놀랐습니다. 멋집니다. 아까. 예. 네. 잘못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예. 스타일 아주 멋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정광훈 매니저랑 같이 의논해 봤고 사실 제가 글로벌 라이브에 정말 많은 패널들이 나오시지만 FMC에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저는 항상 그 매니저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뭐 매니저님이 너무 궁금하죠. 보고 싶다고 하면 좀 오해가 생길 것 같고 FMC 관련 내용이 나오면 그 매니저님 코멘트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물론 저도 이제 86번가의 팬으로서 들어가서도 보지만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 만나면 또 저희가 또 민감한 질문 막 꽂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오늘 제가 조금 더 민감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주 그냥 탈탈 털어야 되는데. 너무 탈탈 털면 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까봐. 네, 예의를 예. 지켜주세요. 그럴까봐 속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예. 파울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저희 오늘 매니저님께서 나눠준 귀중한 의견 제가 네. 이제 짧게 정리해 보면 결국은 연준에서 그 터미널 레이 최종 금리 자체는 약간 상향했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도 분명히 톤 다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완한 포인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생각보다도 11월과 12월 중에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돋보이는 게 국내 시장이 특히나 먼저 조정바닥이 좀 매력적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시장은 외국의 관점에서 환으로도 매력적이지만 수급적 이벤트 역시도 있다. 중국이 최근 노이즈가 많아지면서 반사익도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로 국내 대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의견 주셨고 저는 거기에 약간 팁을 정하자면 뭐 종목에 대한 선별이 부담되는 분들께는 지수 ETF 같은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좋죠. 대형주로 수급 들어올 땐 지수도 올라가게 되니까 그리고 더해서 탑픽 섹터를 꼽는다면 반도체가 관심 가질 만하다. 뭐 사이즈 효과가 크고 반도체 섹터가 좋다고 뭐 종목 뭐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라 말을 할 수 없지만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참 오늘도 이 정도면 뭐 저희가 다 캐내가 다 캐낸 거고 이제 귀가시켜도 될까요, 대표님? 정리하자면 네. 1번 대형주 상위 50개, 네. 2번 반도체. 네, 오늘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탈탈 털었으니까요. 네. 네, 구독자분을 대신해 턴 거니까. 네, 오늘 기쁜 마음으로 그럼 저희 대표님 보내드리고 네. 2주에 또 나와주시는 거죠. 너무 물론입니다. 길어요. 네. 네,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맞아요. 예. 네, 저희도 꽃침 일주일에 2번씩 부를 수 있는데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속도 조절해야죠. 대표님 저기 저희가 맞춰야죠. 바쁜 알겠습니다. 분이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86번가 요즘 잘 되시죠? 예, 덕분에. 아니 네, 제가 사실 이거 한 1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 보게 되면 정강훈 대표님이 너무 많이 나와 요즘에. 안 나온 데가 아니 없죠, 사실.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와 이거 왜 이러시나. 네, 요즘.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셨네요. 요즘 거의 방송인들. 약간 폭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예. 요즘 방송일 장악하셨더라고요. 네, 장악했어요. 저분이 벌써.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은둔의 고수셨는데. 야. 네, 뭐 다들 예. 아시겠지만 저희 86번가 정 대표 원래 은둔의 고수, 은둔의 고수. 레전드 펀드 매니저셨고요. 예. 뭐 지금은 방송계 좀 흔해지셨는데, 예. 네, 너무네요. 사실 레전드입니다. 너무 예. 흔해져서 모르실까봐. 예. 네, 86번가 제가 광팬이죠. 네,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표님. 네. 디스 아닙니다. 예. 네, 팬으로서. 예. 네, 오늘 또 귀한 그 인사이트 나눠주셨고요. 저희가 또 2주 후에 인사드려서 또 깊은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올 스타일 너무 멋져요. 예. 네, 그만해 이제. 네. 네. 저희 FMC 이 정도 뭐 깊은 내용 다 얘기 나눠본 것 같고요. 사실 예. 제가 좀 기운이 좀 빠져 있었는데 예. 대표님 이야기 듣고 약간 기운이 났습니다. 아. 희망의 파랑새가 한 마리 날아들었어요, 스튜디오에. 그러니까요. 네, 희망의 파랑새를 보았니? 네, 그만하고 저희 잠시 후에 3부 진짜 신났어. 들어오겠습니다. 예.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